주의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면 지금 하나 이상의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수들은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해를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6에서 12개월 후 그것들은 당신의 사업을 천천히 죽입니다.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옵니다. 작은 실수들로, 매일.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어나고 당신의 사업은 죽어 있습니다. 그는 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3번. 그리고 10가지 실수를 확인했습니다. 거의 모든 실패한 기업가가 하는 10가지 고전적인 실수. 오늘 당신에게 이 10가지 실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중 3가지를 하고 있다면 당신은 위험합니다. 5가지를 하고 있다면 당신은 망하는 길에 있습니다. 7가지를 하고 있다면 구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가혹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세계는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방할 시간은 지금입니다. 1946년 정주영은 그의 첫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수리점. 그는 흥분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그것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파산했습니다. 왜? 그는 10가지 실수 중 4가지를 했습니다. 그는 현금 흐름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장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인 돈과 사업 돈을 섞었습니다. 그는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1947년 그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작은 건설회사, 이번에는 더 신중했습니다. 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그것도 망했습니다. 왜? 그는 3가지 다른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잘못된 파트너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너무 빨리 성장하려 했습니다. 그는 고객 피드백을 무시했습니다. 1948년 3번째 시도. 운송 사업. 이번에는 그는 이전 실수들을 피했습니다. 그는 현금 흐름을 관리했습니다. 그는 올바른 파트너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시장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년 후 망했습니다. 왜? 그는 나머지 실수들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초점 부족. 마케팅을 무시했습니다. 자신이 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번의 실패, 3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했을 것입니다. 나는 사업가가 아니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달랐습니다. 그는 각 실패에서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그는 10가지 실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 4번째 시도에서 그는 이 10가지를 피했습니다. 결과는 성공. 회사는 살아남았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현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그 10가지 실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주영이 3번 한 실수들, 그리고 4번째는 하지 않은 실수들. 만약 당신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거나 시작할 계획이라면 이것들은 당신의 3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의 사업을. 첫 번째 실수는 시장 조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새로운 사업가들은 아이디어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흥분합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훌륭해.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할 거야. 그리고 그들은 시작합니다. 제품을 만듭니다.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묻는 것. 사람들이 정말로 이것을 원합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 돈을 낼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까? 정주영의 첫 번째 사업은 이렇게 망했습니다. 그는 수리점을 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수리가 필요해.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에 이미 몇 개의 수리점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얼마를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까? 가장 일반적인 수리는 무엇입니까? 그는 그냥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격이 너무 높았습니다. 경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는 틈새 시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장 조사가 왜 중요합니까? 첫째, 그것은 수요를 확인합니다. 당신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확신으로 시작합니다. 둘째, 그것은 경쟁을 식별합니다. 당신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셋째, 그것은 가격을 결정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무엇을 지불할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넷째, 그것은 틈새 시장을 찾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 조사를 합니까? 정주영의 방법 네 번째, 사업에서 잠재 고객과 이야기하십시오. 적어도 50명. 경쟁자들을 연구하십시오. 가격, 서비스 강점, 약점. 업계 보고서를 읽으십시오. 설문조사를 실시하십시오. 작게 테스트하십시오. 전체 출시 전에 파일럿.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2에서 3개월. 하지만 그것은 1에서 2년의 실패를 절약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너무 빨리 성장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보입니다. 성장이 나쁘다고? 아니요. 너무 빠른 성장이 나쁩니다. 많은 새로운 사업가들은 첫 성공에 흥분합니다. 몇 명의 고객, 약간의 수익. 그리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확장할 시간이야. 그들은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합니다. 더 큰 사무실을 빌립니다. 더 많은 재고를 주문합니다. 그들의 비용은 급증합니다. 하지만 수익은 천천히 성장합니다. 그리고 현금이 바닥납니다. 정주영의 두 번째 사업은 이렇게 망했습니다. 그는 건설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달에 그는 2개의 작은 프로젝트를 얻었습니다. 그는 흥분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더 많은 프로젝트가 필요해. 그래서 그는 5명의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장비를 샀습니다. 트럭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프로젝트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장비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트럭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6개월 만에 파산했습니다. 너무 빠른 성장이 왜 위험합니까? 첫째, 그것은 현금을 소모합니다. 고정 비용은 즉시 증가합니다. 수익은 천천히 증가합니다. 둘째, 그것은 품질을 희생합니다. 당신은 성장을 관리하기에 너무 바쁩니다. 고객 서비스는 악화됩니다. 셋째, 그것은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당신은 압도됩니다. 결정은 나빠집니다. 넷째, 그것은 실패를 확대합니다. 만약 무언가가 잘못되면 더 큰 재난입니다. 어떻게 올바르게 성장합니까? 정주영의 규칙, 천천히 성장하십시오. 한 번에 한 단계씩, 수익성이 있는 후에만 확장하십시오. 현금 흐름을 모니터링하십시오. 매주 린을 유지하십시오. 고정 비용을 최소화하십시오. 품질을 우선시하십시오. 양보다 확장하기 전에 테스트하십시오. 세 번째 실수는 현금 흐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새로운 사업가들은 이익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는 돈을 벌고 있어. 하지만 이익은 종이에 있습니다. 현금은 은행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종이로 청구서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현금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현금 흐름입니다. 들어오는 돈 대 나가는 돈. 만약 나가는 것이 들어오는 것보다 많으면 당신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익이 있어도. 정주영의 첫 번째 사업은 이것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수리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객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수리를 주문했습니다. 그는 부품을 샀습니다. 그는 수리했습니다. 그는 송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30일 후에 지불했습니다. 때로는 60일. 한편 그는 즉시 부품 공급자에게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는 임대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는 유틸리티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현금이 빠르게 나갔습니다.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빴습니다. 고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그는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현금 흐름이 왜 중요합니까? 첫째, 그것은 청구서를 지불합니다. 이익이 아닙니다. 현금입니다. 둘째, 그것은 생존을 보장합니다. 현금이 없으면 사업은 죽습니다. 셋째, 그것은 기회를 허용합니다. 현금이 있으면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넷째, 그것은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당신은 돈 걱정 없이 잠을 잡니다. 어떻게 현금 흐름을 관리합니까? 정주영의 시스템, 현금 흐름 예측, 3개월 앞, 매주 확인, 받을 돈을 빠르게 수금, 선불 또는 빠른 지불 인센티브, 지불을 지연, 합법적으로 공급자와 협상, 현금 버퍼를 유지, 3에서 6개월 운영 비용, 라인 오브 크레딧을 확보, 비상시, 현금을 먹는 것을 피하십시오. 재고 미수금. 네 번째 실수는 잘못된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새로운 사업가들은 친구나 가족과 함께 사업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신뢰해 우리는 잘 일할 거야. 하지만 신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파트너십은 기술력 칼같이 작업 윤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것들이 정렬되지 않으면 파트너십은 폭발합니다. 그리고 사업과 우정 둘 다 죽습니다. 정주영의 두 번째 사업은 이것으로 망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친구와 함께 건설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주영은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친구는 8시에 일어났습니다. 정주영은 모든 돈을 사업에 재투자하고 싶었습니다. 친구는 이익의 일부를 가져가기를 원했습니다. 정주영은 위험을 감수하고 싶었습니다. 친구는 안전하게 플레이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해 논쟁했습니다. 6개월 후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망했습니다. 왜 파트너 선택이 중요합니까? 첫째, 파트너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정 문화 전략. 둘째, 나쁜 파트너는 사업을 죽입니다. 갈등비 효율마비. 셋째, 파트너십을 종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적, 재정적, 감정적 비용. 넷째, 올바른 파트너는 성공을 가속화합니다. 보완적인 기술 공유된 부담 더 나은 결정. 어떻게 올바른 파트너를 선택합니까? 정주영의 체크리스트. 네 번째 사업에서 보완적인 기술, 당신이 약한 곳에서 강함, 정렬된 가치, 돈 위험 성장에 대해, 유사한 작업 윤리, 시간 노력 헌신, 명확한 역할, 누가 무엇을 하는지, 서면 계약, 모든 것, 지분 책임 퇴출, 작게 테스트, 전체 파트너십 전의 프로젝트. 이것은 냉정합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파트너십은 비즈니스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혼은 비쌉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고객 피드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새로운 사업가들은 자신의 비전에 사랑에 빠집니다. 나는 무엇이 최선인지 안다. 고객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제품을 만듭니다. 고객들은 피드백을 줍니다. 이것은 너무 복잡해. 이것은 너무 비싸. 나는 대신 X가 필요해. 하지만 사업가는 듣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떠납니다. 정주영의 세 번째 사업은 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운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효율적이고 빠르고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불평했습니다. 당신의 트럭은 더럽습니다. 당신의 운전자는 무례합니다. 당신은 늦습니다. 정주영은 생각했습니다. 이것들은 작은 것들이다. 내 시스템은 훌륭해. 그는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떠났습니다. 깨끗한 트럭 정중한 운전자 정시 배송을 제공하는 경쟁자에게 1년 후 정주영의 사업은 망했습니다. 고객 피드백이 왜 중요합니까? 첫째, 고객이 당신에게 돈을 지불합니다. 그들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떠납니다. 둘째, 고객은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비전이 아닙니다. 그들의 필요입니다. 셋째, 피드백은 개선을 안내합니다.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무엇을 추가해야 하는지, 무엇을 제거해야 하는지. 넷째, 피드백을 무시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그리고 오만은 죽입니다. 어떻게 고객 피드백을 듣습니까? 정주영의 방법. 네 번째 사업에서 물어보십시오. 설문조사, 인터뷰, 리뷰. 관찰하십시오. 고객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측정하십시오. 어떤 기능이 사용되는지, 어디서 떠나는지. 응답하십시오. 변화를 만들고 그것을 전달하십시오. 반복하십시오. 피드백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입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너무 많은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새로운 사업가들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A, B, C, D, E를 합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더 많은 제품는 더 많은 고객는 더 많은 수익.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제품는 더 많은 복잡성는 초점 없음는 평범함. 그들은 많은 것에서 평범합니다. 한 가지에서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탁월함을 위해 돈을 지불합니다. 평범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주영의 세 번째 사업은 이것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는 운송회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포장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창고, 그리고 보험, 그리고 컨설팅.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원스톱 숍이야. 하지만 각 서비스는 다른 기술 시스템 팀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압도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평범하게 했습니다. 경쟁자들은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고객들은 그들에게 갔습니다. 왜 초점이 중요합니까? 첫째, 그것은 탁월함을 허용합니다. 당신은 한 가지의 마스터가 됩니다. 둘째, 그것은 마케팅을 단순화합니다. 당신은 한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그것은 운영을 간소화합니다. 하나의 프로세스, 하나의 팀, 하나의 시스템. 넷째, 그것은 자원을 집중합니다. 모든 것이 핵심 제품으로 갑니다. 어떻게 초점을 맞춥니까? 정주영의 규칙, 한 가지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최고인 것. 그것을 완벽하게 하십시오. 마스터하십시오. 그 다음에만 추가하십시오. 관련이 있고 요청되는 경우. 20분의 80 규칙을 사용하십시오. 수익의 80%가 제품의 20%에서 나옵니다. 20%에 집중하십시오. 아니오라고 말하십시오. 새로운 기회의 초점을 방해하는 경우. 일곱 번째 실수는 개인 돈과 사업 돈을 섞는 것입니다. 많은 새로운 사업가들은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업 계좌를 개인 계좌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사업 자금으로 개인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들은 개인 자금으로 사업 비용을 지불합니다. 모든 것이 뒤섞입니다. 그리고 곧 그들은 무엇인지 모릅니다. 사업이 얼마나 벌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얼마를 쓰고 있는지. 이것은 재정적 혼란입니다. 정주영의 첫 번째 사업은 이것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는 한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갔습니다. 사업 수익 개인 저축, 모든 것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사업 비용 개인 청구서. 3개월 후 그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사업이 수익성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세금에 얼마를 빚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맹목적으로 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락했습니다. 왜 분리가 중요합니까? 첫째, 그것은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당신은 사업 건강을 봅니다. 둘째, 그것은 세금을 단순화합니다. 사업 비용은 명확합니다. 셋째, 그것은 법적으로 보호합니다. 개인 자산이 분리됩니다. 넷째, 그것은 전문적입니다. 은행 투자자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분리합니까? 정주영의 시스템, 별도 은행 계좌, 사업용 하나, 개인용 하나, 별도 신용카드, 자신에게 급여를 지불, 정기적으로 사업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모든 것을 문서화, 모든 거래, 모든 영수증, 회계사를 고용 또는 소프트웨어 사용. 여덟 번째 실수는 판매와 마케팅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새로운 사업가들은 제품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 것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판매를 싫어합니다. 만약 제품이 좋다면 그것은 스스로 팔릴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제품도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사야 합니다. 이것은 판매와 마케팅입니다. 그것 없이는 가장 좋은 제품도 실패합니다. 정주영의 세 번째 사업은 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운송 서비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 몰랐습니다. 그는 마케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네트워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기다렸습니다. 고객들이 나를 찾을 거야. 하지만 그들은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고하고 네트워킹하고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경쟁자들에게 갔습니다. 왜 판매와 마케팅이 중요합니까? 첫째, 아무도 당신에 대해 모릅니다. 당신은 알려야 합니다. 둘째, 경쟁이 치열합니다. 마케팅 없이는 당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셋째, 고객은 수동적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넷째, 판매는 현금을 가져옵니다. 마케팅 없이는 판매가 없습니다. 판매가 없으면 현금이 없습니다. 어떻게 판매하고 마케팅합니까? 정주영의 전략, 네 번째 사업에서 명확한 가치 제한. 왜 당신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타겟 고객, 모든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다중 채널, 온라인 오프라인 추천 파트너십. 일관된 노력, 매일 일부 마케팅, 측정. 무엇이 작동하는지 무엇이 작동하지 않는지. 반복 더 많은 것을 하고 덜 작동하는 것을 덜. 아홉 번째 실수는 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새로운 사업가들은 지나치게 자신감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해냈어. 나는 천재야. 나는 실패할 수 없어. 그들은 조언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무시합니다.
그들은 경고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더 잘한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달을 때 너무 늦습니다. 정주영의 세 번째 사업은 이것으로 죽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좋았습니다. 고객들이 있었습니다.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마스터했어. 그는 조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멘토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현금 흐름을 관찰하십시오. 그는 무시했습니다. 회계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용이 너무 높습니다. 그는 무시했습니다. 고객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X가 필요합니다. 그는 무시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더 잘한다. 하지만 12개월 후 그는 파산했습니다. 왜 겸손이 중요합니까? 첫째, 당신은 모든 것을 모릅니다. 특히 처음에. 둘째, 다른 사람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의 실수로부터 배우십시오. 셋째,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본능이 아니라 숫자를 믿으십시오. 넷째, 오만은 맹목적입니다. 그것은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겸손을 유지합니까? 정주영의 습관, 네 번째 사업에서 조언을 구하십시오. 멘토 고문 동료. 데이터를 드십시오. 숫자 매트릭 피드백. 경고 신호에 주의하십시오. 현금 부족 고객. 불만 직원 이직. 배우십시오. 체코스 다른 사람의 실패. 테스트하십시오. 가정을 검증작게 실패 조정. 10번째이자 마지막 실수는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새로운 사업가들은 외로운 영웅처럼 행동합니다. 나는 혼자서 할 수 있어. 그들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합니다. 회계 마케팅판, 매운 영 전략. 그들은 압도됩니다. 그들은 번아웃됩니다. 그들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움을 구할 때 너무 늦습니다. 정주영의 처음 새 사업은 이것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혼자 했습니다. 그는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멘토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돈을 절약하고 있어. 하지만 실제로 그는 시간 에너지 기회를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네 번째 사업에서 정주영은 변했습니다. 그는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는 멘토를 찾았습니다. 성공적인 사업가. 그는 회계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는 판매원을 고용했습니다. 그는 자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위임했습니다. 그는 그의 강점에 집중했습니다. 비전전략 큰 결정. 다른 사람들이 나머지를 했습니다. 결과는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왜 도움이 중요합니까? 첫째,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24시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용하십시오. 셋째, 도움은 속도를 높입니다. 당신은 더 빨리 배웁니다. 더 빨리 성장합니다. 넷째, 도움은 번아웃을 방지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도움을 구합니까? 정주영의 전략. 멘토를 찾으십시오. 당신의 산업에 누군가 10에서 20년 앞서. 전문가를 고용하십시오. 회계사, 변호사, 마케터. 자문위원회를 만드십시오. 3에서 5명분 기별 만남. 커뮤니티에 가입하십시오. 다른 사업가들 동료 지원. 위임하십시오. 당신의 강점이 아닌 것, 당신의 시간 가치보다 저렴한 것. 이제 10가지 실수를 검토해 봅시다. 첫째, 시장, 조사를 하지 않음. 둘째, 너무 빨리 성장. 셋째, 현금, 흐름 무시. 넷째, 잘못된 파트너. 다섯째, 고객 피드백 무시. 여섯째, 너무 많이 제공. 일곱째, 개인 퍼 사업 돈 섞음. 여덟째, 판매 퍼 예소 마케팅 무시. 아홉째, 무적이라고 생각. 열째, 도움 구하지 않음. 이 10가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치명적입니다. 정주영은 처음 새 사업에서 이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사업에서 그는 이것들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매일 미루는 것은 하루 더 가깝게 실패로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학습의 일부야. 맞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실수로부터. 두 번째가 더 저렴합니다. 그는 3번 비싼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당신은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 실수를 피하십시오. 실용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0가지 목록을 만드십시오. 각 하나에 대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대답하십시오. 만약 3가지 이상이라면 당신은 위험합니다. 즉시 행동하십시오. 오늘 하나를 고치십시오. 내일 또 하나를. 일주일에 하나씩. 10주 후 당신은 모두 수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업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저항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사업은 다르다. 이 규칙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잘못되었습니다. 이 규칙들은 보편적입니다. 정주영은 그것들을 건설업에서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든 곳에 적용됩니다. 소매 서비스 기술 제조. 왜냐하면 그것들은 인간 본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만 무시초점 부족. 이것들은 산업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바쁘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시간이 없다. 정주영은 답할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왜냐하면 이 실수들을 무시하면 당신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또는 완전히 포기할 것입니다. 지금 시간을 들여 올바르게 하는 것이 나중에 시간을 들여 고치는 것보다 항상 저렴합니다. 정주영의 친구 중 한 명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남자는 1990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10가지 실수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무시했습니다. 나는 더 똑똑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3년 후 그는 파산했습니다. 빚에 빠졌습니다. 우울했습니다. 그는 정주영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나는 10가지 중 8가지를 했어요. 나는 들었어야 했어요. 정주영은 그에게 같은 목록을 다시 주었습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하지만 이번에는 피하십시오. 그 남자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1995년. 이번에는 10가지를 피했습니다. 그는 시장을 조사했습니다. 천천히 성장했습니다. 현금 흐름을 관리했습니다. 올바른 파트너를 선택했습니다. 고객을 들었습니다. 집중했습니다. 돈을 분리했습니다. 마케팅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의 사업은 살아남았습니다. 성장했습니다. 번창했습니다. 2023년 그는 여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28년. 왜냐하면 그는 두 번째에 배웠기 때문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업 실패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방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운이 나빠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10가지 고전적인 실수 때문에 실패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들을 피한다면 당신의 성공 가능성은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들을 무시한다면 당신은 통계가 됩니다. 80 중 하나.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사업은 도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체스입니다. 만약 당신이 규칙을 안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 모른다면 질 것입니다. 10가지 실수는 규칙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당신은 그것들을 따를 것입니까? 답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만약 당신이 따른다면 당신의 사업은 생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당신의 미래 자신이 감사할 것입니다.